안녕하세요. 열정 강사 이은경입니다. 야, 너도 엑셀 할 수 있대. 두 번째 시리즈 엑셀 기본 함수 강의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기본 데이터 입력에 이어서 기본 계산식과 기본 함수 9개로 성적표라는 파일을 만들어보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성적표 파일은 제가 아래쪽에 링크 걸어 두었으니까요.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출력해서 수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함수가 sum, 합계, average, 평균, max, 최대값, large, 몇 번째 큰 값, mini, 최소값, small, 몇 번째 작은 값, 그 다음에 rank, 순위, if, 그 다음에 만약 조건식 들어있는 거죠. 어떻다면 참일 때, 거짓일 때 결과값 넣어주는 함수 if, 그 다음에 count if,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 세는 함수. 이렇게 총 9개를 연습해 볼 거고요. 제가 아래쪽에는 이렇게 함수의 답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부 7번, 8번, 9번 같은 경우 랭크, if, count if 같은 경우는 함수 마법사 창을 열어 두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엑셀 시작하겠습니다. 엑셀 실행시켜 주세요. 자, 처음에는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입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B2 셀에다가 성적표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성적표. 자, 그 다음에 한 줄 더 띄워주시고 B5에다가 이렇게 넘버, 성별. 제가 요거는 엔터 안 치고요. 방향키로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 눌러서 이동해 주시고요. 자, 국어, 영어, 수학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총점을 입력해 봤고요. 이번에는 가중치, Alt 엔터, 한 셀에 두 줄 입력하기, 총점. 무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국어는 3학점, 영어는 3학점, 수학은 4학점 이런 경우에 과목별로 점수 가중치가 다르잖아요. 그럴 때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균, 오른쪽 방향키, 최대값, 오른쪽 방향키. 자, 두 번째 Alt 엔터, 큰 값 이렇게 해볼 거고요. 이번에는 최소값, 두 번째 작은 값, 두 번째 Alt 엔터, 작은 값, 엔터. 방향키 옆으로 움직여도 되고요. 순위, 방향키 옆으로. 제시험, Alt 엔터, 여부, 방향키. 90점인 Alt 엔터, 과목수, 엔터. 이렇게 입력됐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넘버, 우리 채우기엔들 지난 시간에 배운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입력하시고 두 개의 셀을 선택한 후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서 십자가 화살표 만들어 주시고, 저는 9명의 데이터 입력할 겁니다. 9명 이렇게 됐네요. 성별도 입력하겠습니다. 오구, 이름이 빠졌네요. 그쵸?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이 성별만 있어요. 그래서 C열의 앞에다가 열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C열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삽입하면 열 머리글을 클릭하고 삽입했기 때문에 열 전체 이렇게 삽입됩니다. 보이시나요? 이 이름 쓰면 되겠죠. 이름 입력하실 거예요. 철수, 철수가 됐네요. 그죠? 철수, 엔터, 경완, 엔터, 연진, 연수, 선영, 원경, 황인, 영철, 현정. 제가 9번까지 안 했나요? 자, 성별도 여, 남, 여, 여, 남, 여. 자,
자, 국어 점수 입력해 보실게요. 85 엔터, 96 엔터, 88 엔터. 여러분 요때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키패드 이용해 주세요. 숫자 키패드. 근데 가끔 여러분들 7번 위에 있는 넘너기 빠져서 숫자가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방향키로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숫자 키패드 눌렀는데 숫자가 입력이 안 된다. 그러면 넘너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92 엔터 90. 자, 100점 85 90 85.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문자는 어떻게 정렬? 왼쪽 정렬되고 숫자는 어떻게 정렬? 오른쪽 끝 정렬되네요. 난 계산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없어 이 말인 거예요. 영어 점수도 빠르게 입력해 주실게요. 자, 수학 점수도 빠르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이 다 끝난 겁니다. 이제부터는 뒤쪽은 함수를 이용할 건데요.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총점, 합계를 구한 함수는 sum입니다. 함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가중치 총점 어떻게 할 거냐면 국어 과목에는 3점을 곱해 주시고 영어에도 3점을 곱해 주시고 수학이 가중치가 높죠. 수학에는 4를 곱해 주어서 점수별 차등 점수로 그죠? 진행하겠습니다. 평균이라는 함수는 average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최대값은 max. 자, 최대값이 있고요. 최대값은 첫 번째로 큰 값이죠. 가장 큰 값. 두 번째 큰 값은 그냥 큰 값, 몇 번째 큰 값은 large인데요. large 함수에 들어가셔가지고 몇 번째 큰지를 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최소값은 min, 미니. 이거 마찬가지 작은 값인데요. 미니는 첫 번째, 제일 작은 값이고요. 몇 번째 작은 값 정해주는 것은 small입니다. 그리고 랭크,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죠. 랭크. 그 다음에 if, 예를 들면 총점이 85점 이상이면 재시험. 너무하네요. 80점 이상인데 재시험, 그죠? 85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재시험. 이렇게 조건에 따라 참, 거짓의 결과에 따라 값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if입니다. 마지막으로 count if까지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 세는 함수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력하셨는데 테두리하고 서식을 좀 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성적표라는 타이틀은요. B열부터 어디까지? Q열의 한 가운데로 오고 싶어요. 셀도 병합할 거고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맞춤 메뉴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실게요. 한 셀이 됐고 가운데 왔습니다. 그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자가 작으니까 여기서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24 엔터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진하게 이렇게 두실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숫자들은 또는 글자들은 글자 크기가 전부 11로 되어 있는데 좀 작아요. 그래서 범위를 잡고 B4부터 Q14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글자 크기를 12 엔터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자리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시면 크기를 변경해 주시면 될 거고요. 셀 너비를, 그죠? 지금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테두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넘버 B5부터 Q14까지를 자, 테두리 넣겠습니다. 글꼴에 가보시면 자, 테두리 메뉴가 있으시고요. 목록 버튼 클릭하셔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 바깥쪽에 굵은 상자 테두리 클릭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필드만 잡아서 목록 버튼 클릭해서 아래쪽만 이중 테두리 넣겠습니다.
이렇게 되셨네요. 자,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함수명 또 범위를 잡아서 1번 모든 테두리 한 번, 2번 바깥쪽 굵은 상자 테두리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나왔고요. 이번에는 필드 부분만 필드가 이 부분이죠. B5부터 Q5까지 필드 부분만 채우기 색을 넣어주겠습니다. 채우기 버튼에서 목록 버튼 노랑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요 정렬 한번 해보실게요. 글자가 문자들은 다 왼쪽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그냥 드래그, 두 번째 거부터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드래그,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문자 부분만 드래그 해서 문자 부분은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나머지 숫자 부분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 말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숫자 입력되어 있잖아요. 실제 출력해보면 행 높이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6행부터 14행까지는 다시 6행부터 14행까지 범위 설정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를 얼마로? 22로 할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자, 마지막 설정 한번 해볼게요. 넘버열이 너무 넓어서 너무 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B열과 C열의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해서 좁혀 주었습니다. 너무 좁은 듯하면 넓혀 주셔도 됩니다. 또 하나, 이 숫자 부분이 첫 번째 그냥 잡으시고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이 숫자 부분이 그 셀 구분선에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으면 컴마 형식, 표시 형식 중에서 회계 형식 넣어주시면 이렇게 약간 오른쪽 정렬이면서도 뒷부분이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좀 좋겠죠? 보기가 좋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성적표 부분에 밑줄을 한번 넣고 싶어요. 그죠? 성적표에 가셔서 글꼴 중에 밑줄 목록 버튼 클릭 한번 해줘 보면 밑줄이 있고요. 이중 밑줄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글자에만 들어가서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좌우로 여백을 주고 싶어요. 밑줄을 더 주고 싶다면 자, 더블 클릭하셔서 성자 앞에서 스페이스바 띄어쓰기를 한 2칸 정도, 표자 뒤에서도 2칸 정도 해주면 글씨로 인식을 해서 빈칸을 이렇게 밑줄도 넣어줍니다. 이 말인 거죠. 이렇게 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끝이 나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계산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총점을 계산하는 방법이 뭐예요? 당연히 국어 더하기 영어 더하기 수학입니다. 계산식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계산식. 약속입니다. 수식을 시작할 때는 항상 는을 써줍니다. 이거 수식이야 라고 엑셀아 기억해 이 말인 거죠. 수식 또는 계산식 또는 뭐 함수 무조건 는 이퀄로 시작합니다. 는 넣어주시고요. 뭐 더하기 국어 점수, 내 총점이니까 당연히 내 국어 점수입니다. 국어 점수 더하기 영어 점수 더하기 수학 점수에서 이렇게 또 더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식이 안 끝났잖아요. 뭘 더 더할 거야 이 말이니까. 그쵸? 마지막에 연산자가 오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다시 말하면 E6 더하기 F6 더하기 G6 되는 거죠. 맞나요? 엔터 하시면 255야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마우스로 하셨나요? 다시 볼까요? 는 마우스로 96을 찍고 더하기 88을 찍고 더하기 79를 찍고 더하기 또 쓰면 안 됩니다. 엔터예요. 엔터. 자, 이번에는 키보드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키보드의 방향키로 하시는 방법입니다. 는 키보드의 방향키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하기. 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선생님들이 지금 88이 선택되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지금 커서 어디 있습니까? H8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두 번 갑니다. 방향키를 한 번, 두 번 더하기. 다시 커서 왔으니까
방향키 왼쪽으로 한 칸 갑니다. 한 칸. 똑같나요? 엔터.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마우스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키보드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계산식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써볼게요. 키보드에서는 어디 있는 걸 더해요? 지금 내가 H 구행이니까 이 구행을 더하겠죠? 2, 9 대소문자 상관없고요. 더하기 F9 더하기 G9 이렇게 된 거네요. 맞나요? 엔터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 충분히 연습하시고 체육핸들로 할 수 있지만 설명 아직 안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중치 총점이래요. 국어에는 3점을 곱해주고 영어에도 3점을 곱해주고 수학에는 4점을 곱해주래요. 이 얘기는 수학 잘한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네요. 그죠? 해볼까요? 는 마우스로 내 행에 있는 내 점수가 요거니까 그죠? 국어 곱하기는 별입니다. 숫자 키패드에 보시면 9번 위에 있는 거 요거 보이시죠?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그죠? 크게 해서 볼까요? 이렇게. 아, 지금은 안 되나요? 네, 볼까요? 요거 곱하기 누구? 수학 3. 그죠? 국어니까 국어에는 3점 곱해주고 더하기 영어에는 곱하기 3점 곱해주고 더하기 수학에는 곱하기 4점 마지막에 연산자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엔터. 잘 됐나요? 이렇게 해주면 자 이거는 900점 만점인 점수 중에서 845점 받은 게 되겠네요. 그죠? 이 다시 해볼까요? 는 방향키로 합니다. 키보드 방향키. 국어 점수 곱하기 3 더하기 영어 점수 곱하기 3 더하기 수학 점수 곱하기 3 엔터 되겠네요. 국영수 다 했으니까 엔터. 키보드와 방향키로 했고요. 이번에는 수식을 입력합니다. 는 누구? 여러분이 지금 I8행에 있고요. 국어는 E8에 있습니다. E8 곱하기 3 더하기 F58 맞나요? F8 곱하기 3 더하기 G8 곱하기 4 됐나요? 엔터 이렇게 되네요. 아 여기 실수했네요. 여기 경환 친구 그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경환 친구에다 어떻게 한다? 3 마지막에 뭐였어요? 4 수학이 4였어요. 그죠? 이과인가 봐요. 공과대학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수학 비중이 높은 점수로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원래 평균은 는 어떻게 구해요? 는 총점 H6에 있는 거 H6 나누기 세 과목이니까 3 이렇게 나죠? 맞나요? 여기도 는 방향키로 할게요. 키보드 방향키로 총점 자리 가서 나누기는요 슬래시입니다. 5번 위에 있는 거 3 엔터 됐나요? 나는 왜 소수가 두 자리고 나는 한 자리야? 요거는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 는 누구? 총점 어디 있어요? H8 나누기 3 이렇게 입력해도 되겠죠. 맞나요? 요것이 계산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뭐 더하기 그죠? 빼기 더하기 여기는 빼기 여기는 곱하기 나누기가 입력이 안 되네 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엔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됐네요. 됐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실 거예요. 이번에는 선생님들 계산식으로 하지 않고요. 자, 엑셀에 꽂힌 함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중치는 함수로 할 수 없겠죠? 지워볼게요. 지워볼게요. 함수 하기 전에 채우기들 한번 배워볼까요? 자, 이행부터 지워볼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 입력 계산한 거 지워보고요. 아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3개를 한 사람 거를 구했다면요. 나머지 거 8명 거는 복사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3개의 수식이 아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맞나요? 3개 더한 거 총점, 가정치 평균 3개를 총점 3 나누는 거 똑같죠? 그렇다면 수식이 똑같다면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하단에 검정 십자가 만들어주고 드래그 하면 한꺼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하고 났더니 아래쪽에 메뉴가 하나 생겼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요 선이 얇은 선이었잖아요. 그럼 얘도 얇은 선이 되겠죠. 그래서 서식을 복사하지 않고 서식 없이 채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이 안 깨집니다. 이 말이죠. 봤더니 어쨌든 한 명 거 구했더니 9명 거 다 구할 수 있었어요. 8명 거. 그죠? 수식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E6 더하기 F6 더하기 G6 밑에 거 볼까요? E7 더하기 F7 더하기 G7 6이 7 됐어요. 6행이 7행 됐어요. 얘는 8, 9, 10. 채우기 핸들을 하면 셀 주소값이 일씩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었어요. 맞나요? 그쵸? 이렇게 채우기 핸들 검정 십자가 만들어서 드래그 하시면 셀 주소값이 일씩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만약에 얘가 수행평가에서 수학을 더 잘 봤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변경을 한번 해보면 나 86점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당연히 수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값이 변경됩니다. 이 말이죠. 정리가 좀 되셨나요, 선생님들? 한 사람 것만 구하면 100명이건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 거죠. 이것이 계산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엑셀의 꽃 함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력하신 이 총점하고 평균은 지워주실게요. 자, 총점 범위 잡고 백스페이스 말고 딜리트. 총점을 지우니까 평균이 안 나오네요. 그쵸? 그 이유는 뭐예요? 평균을 총점 나누기 3 했으니까 얘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인 거예요. 그죠? 범위 잡고 딜리트. 자, 이번에는 함수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총점은 아주 쉽게 자동 합계되어 있어요. 그죠? 해볼까요? 이 자리 클릭하고 자동 합계 구할 거야. 어디를? 요 3개를 잡았네요. 알아서. 자, 요 함수를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는 써 있고요. 는은 뭐예요? 계산식이야. 계산할 거야. 이 말이고요. sum 함수명입니다. 함수 이름. 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함수는 가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인수 계산할 값들이 들어있는 거죠. 여기는 26 콜론 G6이라고 써있죠. 이거 뭐예요? 이 6부터 G6을 sum 더해주세요. 이 말인 거죠. 그죠? 엔터. 됐네요. 사실은 어떻게 했다고요? 타이핑으로 해볼까요? 는 계산식 sum 함수명 가로 열고 나 함수야 이 말이에요. 범위 잡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드래그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콜론 27부터 G7을 더해줘. 가로 열었으니까 가로 닫아서 엔터. 이 말이죠. 맞나요? 총점? sum이구나. 자, sum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다? sum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이쪽 옆으로 좀 갈까요? 화면 확대했더니 좁게 보이네요. 그죠? 어떻게 했다? sum 안에 인수는 이렇게 범위로 정할 수 있구나.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범위 말고 는 sum 가로 열고 얘랑 컴마
얘랑 가로 닫고 엔터.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28 콜론 G8. 아, 콜론은 범위이고 컴마는 각각의 인수구나. 결과는 같겠죠. 28부터 G8까지 더해 이거랑 28이랑 F8이랑 G8을 더해 결과는 같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썸 함수 안에는 이렇게 인수가 들어가는데 콜론 범위로 잡을 수도 있고 컴마 각각의 인수로 잡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함수 마법사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는 썸. 우리가 S만 쳐도요. S만 치면 안 되겠다. 그죠? SU만 치면 썸을 보여줘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가로까지 열어주네요. 나 함수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함수 마법사 불러볼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수식 입력줄 앞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fx 클릭해주면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불러줍니다. 넘버 1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국어, 영어, 수학 더해줘 확인 이렇게 해도 되고 방법이 또 있네요. 또 해볼까요? 는 썸 가로 열고 fx 는 썸 가로 열고 fx 이번에 어떻게 인수를 해볼게요. 각각의 인수 국어랑 두 번째 줄 클릭 영어랑 세 번째 줄 클릭 수학 하고 났어요. 그죠? 확인했더니 이렇게 들어왔네요. 보셨나요? 각각의 인수는 컴마로 범위는 콜론으로 이거예요. 간단하시죠? 총점은 뭐다? 썸 범위. 자, 평균 갑니다. 는 에버리지 A, V만 쳐도 두 번째 나타납니다. 더블 클릭. 범위 잡아요. 누구의 평균?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 가로 닫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갑자기 나누기 3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에버리지 안에 평균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E6부터 G6의 평균을 구해 이 말인 거죠. 엔터입니다. 자, 메뉴에 있는 자동합계 해볼까요? 자동합계 가셔가지고 뭐 평균 똑같이 나오죠. G6이 아니라 뭐 E7부터 G7까지 그죠? 맞아요? 엔터 이렇게 되겠죠. 샵이 나온다는 얘기는 자리가 좁아요 이 말이에요. 더블 클릭 해볼까요? 왜 좁은가 했더니 소수 두 자리까지 표현했네요. 이거 설명 제가 드린다 그랬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타이핑만으로 해볼까요? 는 에버 더블 클릭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 가로 닫고 엔터. 어렵지 않으시죠? 최대값 갑니다. 최대값 는 맥스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제일 잘하는 애 골라와봐. 는 맥스 가로 열고 누구? 국어 영어 수학 가로 닫고 엔터. 맞나요? 국어 제일 잘했네요. 얘도 해볼까요? 는 M 치면 두 번째 나왔죠. 더블 클릭 가로 열어줬으니까 범위 국어 영어 수학 가로 닫고 엔터. 어렵지 않으시죠? 는 타이핑 맥스 가로 열고 국영수 가로 닫고 엔터. 되셨죠? 자, 이번에는 라지입니다. 라지는 제가 타이핑으로 한번 해볼 거고 두 번째는 함수 마법사로 가볼 겁니다. 는 라지 여기도 더블 클릭해보면 최대값을 구해. 그리고 설명을 팁을 줍니다. 어레이 배열 범위예요. 어디에서? 당연히 국영수 중에서 보시면 컴마 K라고 돼 있어요. 몇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컴마 2 가로 닫고 엔터. 자, 마법사가 쉬운 이유 들어가 볼게요. 는 라지 가로 열고 fx 가로까지 열고 fx 가면 한 번에 마법사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배열 범위 누구예요? 당연히 내 줄에 있는 내 점수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K 몇 번째 큰 값? 여기 써있죠. K 번째 두 번째 큰 값 숫자 2 됐나요? 확인. 그렇다면 제일 잘한 것은 96이고 두 번째 큰 값은 88이고 맞나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는 라지 가로 열고 fx 여기 자, 내 같은 줄에 있는 거 내 점수
최소값 범위입니다. 그죠? 드래그 하면 콜론 나오죠? 그 다음에 몇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확인하면 되겠죠. 두 번째 큰 값 100, 1등 95, 두 번째 큰 값 맞네요. 자, 이번에는 최소값 한번 해볼까요? 최소값은 미니 min 여기 써 있어요. 위에 그죠? 여기 써 있어요. 가로 열고 범위 잡아요. 누구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제일 작은 값. 가로 닫고 엔터. 됐나요? 마법사 이용해 볼까요? 는 min 가로 열고 fx. 넘버 누구 중에? 국어, 영어, 수학 중에 확인하면 가로 알아서 닫아줍니다. 됐네요. 그죠? 는 m만 치면 안 나오나요? 나오네요. 있네요. 더블 클릭. 가로까지 열어줬으니까 범위만 잡아요. 가로 닫고 엔터. 끝. 그쵸? 자, 이번에는 스몰 작은 값인데요. 몇 번째 작은 값? 라지하고 똑같네요. 그죠? 이건 두 번째 작은 값하고 값이 같이 나오겠네요. 왜냐하면 수가 3개밖에 없어서. 그죠? 는 라지. 더블 클릭. 어디 중에서? 국영수 중에서. 몇 번째? 오, 실수. 작은 값이라며. 그죠? 스몰. 가로 닫고 엔터. 에고, 뭐가 틀렸대요. 그죠? 뭐가 틀렸을까요? 아, 그러네요. 몇 번째 작은지 안 써줬대요. 컴마 두 번째. 이렇게 써야지. 자, 이번에 함수 마법사. 아, 제가 실수했으니까 한번 정확히 가볼게요. 는 스몰. 여기 있죠? 더블 클릭. 범위 잡고 국어, 영어, 수학 잡고 컴마 찍고 몇 번째 작은 값? 두 번째 작은 값. 가로 닫고 엔터. 자, 함수 마법사 가보시겠습니다. 는 스몰 가로 열고 fx.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줄이 바뀐다는 얘기는 컴마 찍는다는 의미네요. 맞아요? 배열 어디?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누구? 몇 번째? 두 번째. 확인. 함수 마법사의 장점은 우리를 가로를 헷갈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사실 지금은 단순하게 함수 하나 쓰고 있지만 이렇게 함수 하나 쓰는 경우도 있지만 시험 문제에는 중첩으로 여러 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가로의 위치가 너무 중요하죠. 함수의 시작하는 부분, 끝부분 너무 중요해서 마법사를 쓰면 그거를 틀릴 위험이 많이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여기까지 쉬웠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ITQ 엑셀 자격증에는 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 라지 중에 하나가 꼭 나옵니다. 그죠? 일단 하나 맞았고 6문제거든요. 함수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순위 얘가 또 중요합니다. 이해 한번 해볼까요? 자, 얘가 중요한 이유는요. 시험에도 잘 나오고 사용도 높고 또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요합니다. 한번 순위 한번 해볼까요? 자, 는 랭크죠. 랭크 선생님들 그죠? 는 화면 배열을 조금만 줄여보고 해볼까요? 는 랭크 RA만 쳐도 순위가 나오고요. 이렇게 요거는 인수가 3개라서 제가 마법사로 갈 거예요. 랭크를 더블 클릭하면 가로까지 만들어주죠. 가로가 있을 때 fx 함수 마법사로 갑니다. 선생님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인수의물에 답을 적어놨어요. 요렇게 그죠? 보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자, 랭크 fx 가실 거고요. 인수가 하나, 둘, 3개입니다. 이 말이죠. 넘버 무슨 말이에요? 내 점수가 어디 있어요? 내 점수 가중치 총점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내 가중치 총점이 레퍼런스 참조 범위입니다. 참조 어디에서 이만큼 중에서 내가 몇 등이야 이 말이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래요. 그리고 오더는 뭐냐면 0을 입력하면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다시 말하면 내려가니까 점수가 잘한 애가 1등 1을 쓰면 점점 숫자가 올라가야 되니까 못한 애가 1등 어떤 경우에요? 대부분은 0 또는 생략입니다. 어떨 때 1일까요? 수영 선수들 달리기 선수들은 숫자가 작아야 1등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럴 때만 1 나머지는 대부분은 0 또는 생략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명 걸 구해놨으니까 다 복사해 볼 거예요. 검정 십자가 만들어서 쭈아 다 만들었는데 선이 안 깨지게 서식 없이 채우기 할 거고요. 오라 여긴 잘 된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선생님들? 오라라 문제는 1등이 너무 많아. 4명이야. 2등도 3명 3, 4등 없어. 이거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들? 자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검정 십자가 만들어서 채우기 핸들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 셀 주소가 1씩 증가한다. 우리 여기서 배웠잖아요. 지금 했잖아. 6부터 6까지 여기는 7부터 7까지 채우기 핸들을 하면 9, 10, 1씩 증가하는구나. 그렇다면 순위는요. 볼까요? 참조 범위가 I6부터 I14였어요. 그죠? 선생님들 이 상태에서요. 여기 수식 입력줄에 커서를 둔 상태면 언제든지 마법사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6부터 14까지인데 6부터 14 맞아요. 첫 번째 줄은. 두 번째 줄 가볼까요? 클릭하고 두 번째 줄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 FX로 가보면 나오는데 레퍼런스 참조 범위가 7부터 15래요. 아니잖아. 7부터 15면 돼야 안 돼요. 여기 빈 공간까지. 자, 비교 대상은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 6부터 14까지. 그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틀렸구나. 지워줍니다. 범위 잡고 삭제할 때는 딜리트. 자, 얘가 틀린 거예요. 얘를 수정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 자, FX 눌러주면 함수 마법사 나옵니다. 그랬죠? 그 상태에서 요 주소 참조 주소를 범위를 고정시켜야 돼요.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씩 증가하는 주소를 상대 주소 증가할 수 없게 주소를 고정시켜 주는 것을 절대 주소라고 합니다. 참조 방식을 상대 참조,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대 참조 아니고 절대 참조 주소 바뀌면 안 돼 이 말이에요. 항상 범위는 6부터 14야. 고정해 줄 거예요. 범위를 드래그하고 자 키보드에 보시면 맨 위쪽에 F1부터 F12까지 있어요. 펑션 키 그죠? 그 중에 F4 한번 클릭하면 달러 I, 달러 6, 달러 I, 달러 14 라고 돼 있죠? 여기서 I는 열번호 I도 열번호도 고정시키고 6 행번호도 고정시켜줘. 옆으로 채우기 핸들을 아무리 해도 주소는 항상 I열 6행부터 I열 14행까지만이야 이 말이에요. 그죠? 확인합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채우기 핸들을 해주면 마찬가지 수식 없이 채우기 한번 해주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한번 해주시고 보이시나요? 잘 나왔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웁니다. 순위 결과 지워주시고 딜리트입니다. 여기다가 자, 는 랭크입니다. 랭크 더블 클릭할까요? FX 넘버 내 총점이 범위 어디에서 항상 요 범위만 자 우리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 할 거잖아요. 밑에 사람 거 구해야 되니까 그죠? 그럴 때 이 주소가 커지니까 커지면 안 돼 이 말이죠. 처음에 원래 범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F4 누르면 됩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죠. 범위 잡은 상태에서 F4 이렇게 들어가네요. 사실 이 F4는 한 번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가고 두 번 눌러줄 때는 열번호 세 번 눌러주면 죄송합니다. 두 번 누르면 행 세 번 누르면 열 한 번 더 누르면 제자리 그죠? 이렇게 한 번 눌렀을 때는 행렬을 모두 고정합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잘한 애가 1등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자 검정 십자가 만들어주고 드래그 해주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한번 해주면 선도 안 깨지고 순위도 가볼까요? FX 가보면 고정됐죠. 6부터 14 두 번째 줄도 클릭하고 FX 고정됐나요? 얘는 커져야죠. 왜냐하면 내 점수는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그죠? 내 점수는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순위 또 시험에 꼭 나오는 함수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채우기 핸들 하실 때는 항상 주소 고정할 게 있나 없나 보시는 게 포인트.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if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평균을 한번 볼 건데요. 평균이 소수 자릿수가 안 맞아서 예쁘지가 않아요. 일단 범위 잡고 위쪽에 표시 형식에 보시면 소수 자릿수를 늘림과 줄임이 있어요. 없는 게 있으니까 일단은 늘리셔야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줄까요? 늘림, 줄임 됐네요. 반올림 하는 거 보이시나요? 6, 7이었는데 7 되는 거 보니까 반올림 하고 있죠. 자, 평균을 이렇게 봤더니 추출이 됐고요. 그쵸? 여기서 보시면 일등이 2명. 얘가 1등이네요. 그죠? 우리가 왜? 가중치로 구했으니까 그렇죠. 분명히 총점이 같은데 얘가 수학을 잘 봐서 1등인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에는 제시합 여부 보겠습니다. 는 if도요. 선생님들이 출력한 인쇄물 보세요. 함수가 3개입니다. 그죠? 갈게요. 는 if 가로 열고 fx 바로 갑니다. 만약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죠? 로지컬 테스트 평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균이 몇 점 이상이면 90점 이상이면 할까요? 점수를 너무 후하게 줬네요. 제가 그죠? 90점 이상이면 죄송합니다. 누가가 안 들어갔네. 누가 90점 이상 평균이 내 평균이니까 찍어요. 내 평균이 크거나 같다. 90 그죠? 90점 이상이면 항상 기준은 누구다? 왼쪽이에요. 왼쪽이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왼쪽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어떻게 하래요? 그렇다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이렇게 되네요. 그죠? 여기는 value if true 참일 때의 값, value if false 거짓일 때의 값 이게 되네요. 그죠? 요 조건이 참이면 요거 주고 거짓이면 요거죠. 선택적으로 둘 중에 하나 주겠죠. 확인합니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는 if 가로 열고 fx 갑니다. 그죠? 두 번째 줄이니까 당연히 내 총점. 내 총점이 아니요 평균하기랬죠. 그죠? 죄송합니다. 내 평균이 얼마 이상이면 90 이상 그거나 같다. 9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자, 선생님들 여기 따옴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책에는 패스 제시함 넣는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둘까요? 패스 탭 제시함 얘가 알아서 문자이면 따옴표를 넣어줍니다. 결과가 숫자이면 따옴표 넣지 않습니다. 확인 이렇게 되네요. 보셨어요? 자, 얘를 복사할까요? 위로도 복사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쵸? 밑으로도 복사할까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서식 없이 채우기 하셔야지 선이 안 깨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칸이 모자라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함수 카운트 함수인데요. 제가 좀 어디 써볼까요? 자, 는 카운트가 있고요. 카운트는 가로 열고 셀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한번 볼까요? 셀의 개수인데 어떤 셀만? 숫자 셀만 셉니다. 그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카운트는 뭐다? 카운트 셀은 숫자 셀의 개수만 세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쓰는 겁니다. 결시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는 이번에는 똑같이 카운트 A입니다. 카운트 A는요. 빈칸을 제외한 모든 셀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이겠죠. 그럼 답 뭐 나와야 돼요, 선생님들? 7 나와야죠. 왜? 빈칸만 빼고 했으니까. 자, 카운트는 숫자 셀만 세. 카운트 A는 빈칸을 제외한 all 모든 셀을 세 이 말이에요. 그런데 는 카운트 if는요.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만 세 라고 되어 있고요. 카운트랑 카운트 A는 인수가 하나였죠. 그냥 범위.
count if 인수가 2개입니다. 이것도 인쇄물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조건이 뭐래요? 90점 이상인 과목의 수만 세봐 이 말이에요. 조건이 90점 이상이어야 되네요. 가볼까요? 는 count if를 더블 클릭하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죠? count는 숫자 셀의 개수, count a는 빈칸을 제외한 문자 셀의 개수, 문자는 포함하고요. count blank는 빈칸 세세요 이 말이에요. count if 우리가 지금 배울 거 조건에 맞는 것만 세우세요. count if s는 조건이 여러 개인 거예요. 요거만 할 겁니다. count if 어떤 거? fx 갑니다. 인수가 2개네요. range 지금 우리가 선생님들 범위 여러 개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array 나왔었고요. reference가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range 전부 다 범위네요. 범위. 자, 범위 중에서 조건이 뭐였어요? 90점 이상이네. 누구 중에서 내가 국어, 영어, 수학 이 범위 중에서 조건이 뭐라고요? 크거나 같다 90.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항상 누가 크다? 왼쪽이 크다는 의미예요. 왼쪽이. 90 이상이니 누가 왼쪽에 있는 애가 왼쪽은 얘잖아. 얘를 카운트해줘 이 말이에요. 자, 요 범위에서 90점 이상인 애를 카운트해줘 이 말이죠. 확인. 한 개밖에 없대요. 한 번 더 할까요? 는 카운트 if 더블 클릭 fx 갑니다. 범위에서 당연히 내 점수에 엉뚱한 대로 가면 안 돼요. 내 점수.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조건이 뭐라고요? 조건? 90점 이상 크거나 같다 90입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얘도 하나네요. 맞아요? 네, 좋아요. 잘하셨다면 검정 십자가 만들어서 채우기 핸들 해주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셔야 선이 안 깨집니다. 그랬어요. 나왔네요. 얘만 특목고 가겠네. 얘만 그죠? 특목고는 특히 뭐 용인외고 이런 데 무조건 올 A여야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 9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여러 번 했지만 지워볼까요? 선생님들 여기서부터 이만큼 싹 지워보고 딜리트로 지웁니다. 그죠? 어떻게 한다? 한 사람 것만 구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검정 십자가 채용 핸들 만들어서 드래그하면 한꺼번에 다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는 이유는 뭐다? 선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여긴 얇고 여긴 두꺼운 선이었으니까. 직원이 100명, 1000명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엑셀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 함수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어때요? 선생님들 잘 따라오셨나요? 아이고 화면이 너무 크죠? 네, 이렇게. 자,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였고요. 우리가 배운 범위 설정하는 것들 제가 메모 한번 해드려 볼까요? 범위엔 뭐가 있었다? 첫 번째 array, 두 번째 range, 세 번째 reference 이렇게 있었죠. 스펠링 틀렸네요. 그죠? RANG. 근데 전부 다 뭐였다? 범위를 알려주는 거였네요. 그죠? 아이고 어디 갔어? 아이고 어디 갔어? 이렇게 array, range, reference. 나중에 가면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전부 범위를 나타내 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성적표를 가지고 9개의 함수를 배워보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